안녕하세요. 한꿀련입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리죠. 바로 벚꿀입니다. 그런데 같은 벚꽃에서 나온 꿀인데도 어떤 꿀은 맑고 또 어떤 꿀은 탁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초광인데요. 오늘은 소초광이 꿀의 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진짜 고품질 벚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제 농장 주변에서는 지금 벚꽃이 거의 끝물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벚나무 아래를 살펴보면 꽃잎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가지마다 연두색의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벚꽃이 꿀의 분비가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곧 벚꿀을 걷어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벚꿀을 너무 늦게 걷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꿀벌들이 다시 먹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채밀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전략은 신속한 채밀, 그리고 고순도의 벚꿀 채집입니다. 특히 저는 올해도 꿀의 순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소초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꿀벌은 소초광을 넣어주면 그곳을 가장 먼저 식량 저장 공간으로 인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선 벌에게 있어서 새로운 공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나 군세가 강하고 또 외부에서 꿀 유입량이 많을 때 벌들은 본능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꿀을 저장하려고 하겠죠. 이때 기존 소비는 이미 산란이나 꿀 저장으로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벌들이 눈여겨보는 곳이 바로 소초광입니다. 소초광은 완전히 비어있는 하얀 밀랍판이고, 아직 어떠한 정보도 입력되지 않은 깨끗한 백지 상태인 것이지요. 벌들은 이 공간을 조소하면서 밀랍을 분비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 즉시 꿀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꿀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벚꽃 유입기에는 벌들이 소초광을 가장 먼저 꿀 저장용 소비로 지정하고 빠르게 채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는 육아구역 등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꿀의 저장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소초광은 온전히 꿀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벌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소초광은 단순하게 조소용 소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순도의 꿀을 저장하게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벌의 본능적인 공간 활용 습성을 고려해서 적립판 뒤쪽에 소초광을 넣어서 꿀 저장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순도 높은 벚꿀을 수확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왕벌의 산란 습성과도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왕벌은 신소비의 산란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막 조소가 끝난 신소비는 밀랍이 아직 충분히 굳지 않은 말 그대로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여왕벌은 산란할 때 다리를 그 벌집의 가장자리를 딛고서 배를 벌집 구멍 안으로 쑥 밀어 넣어서 알을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집이 흔들리거나 또 휘청거리면 여왕은 그 공간을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산란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미 사용되었던 기존 소비는 수차례 산란을 거치고 식량 저장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일벌들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왕벌은 이런 소비에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적으로 산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립한 뒤쪽에
넣어준 소초광은 여왕 입장에선 산란하기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육아 환경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란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신 그 공간은 일벌들이 새로운 식량 저장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벚꿀만을 따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왕벌의 산란 습성까지 고려했을 때 소초광은 단순하게 소비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꿀 저장을 위한 전용 구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고급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와 원리 덕분에 우리는 사양액이나 기존 꿀과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벚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벚꿀처럼 짧은 시기 동안에 빠르게 채집되는 꿀은 소초광에 바로 저장되면서 그 특유의 향과 색, 그리고 벚꿀만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초광은 꿀벌이 직접 짓는 신선한 저장 창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꿀을 저장하게 만들면 혼입되지 않은 최고급의 밭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초광은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저는 소초광을 항상 격리판 뒤쪽에 넣습니다. 격리판은 소비와 소비 사이를 구획짓는 칸막이이죠. 이 격리판을 기준으로 꿀 저장 구역을 분리할 수 있는데, 격리판 뒤쪽은 기존 소비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꿀의 혼입을 막는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반대로 소초광을 기존 소비 바로 옆에 붙여버리면 벌들이 이전에 저장한 사양의 꿀과 또 새로 들어온 벚꿀을 섞어서 저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작년 가을에 월동 식량을 줘서 먹이장을 만들었고, 그 먹이장에 사양액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섞이게 될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소초광을 넣을 땐 반드시 격리판 뒤쪽에 배치해서 기존 소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벌통에 소초광을 넣어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벌통의 군세에 따라서 소초광을 넣든지 공소비를 넣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군세가 강한 벌통은 밀랍 분비가 활발할 것이고 소초광에 빠르게 조소를 시작해서 꿀 저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세가 중간 정도이거나 또 약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벌들이 소초광을 무시해버리고 기존 소비에만 꿀을 저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소비를 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소비는 이미 지어진 소비이기 때문에 벌들이 바로 꿀을 저장할 수 있고 또 채밀까지 시간이 절약됩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우리가 소초광을 넣는 경우에 대부분 사양액을 함께 급여해 주잖아요. 빠른 조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조소 작업을 막 마친 깨끗한 신소비가 아닌 과거에 사양액이 들어갔던 공소비의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도 높은 꿀을 따는 데는 소초광보다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군세엔 소초광, 약한 군세엔 공소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넣든지 간에 위치는 반드시 격리판 뒤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군세가 강한 벌통은 소초광을, 약한 벌통은 공소비를, 그리고 반드시 격리판 뒤쪽에 배치해라 입니다. 이 전략만 잘 지켜도 훨씬 더 깨끗하고 고품질의 벚꿀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초광은 단순히 꿀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꿀의 순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벚꿀의 순도를 지키는 비결은 바로 소초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고대하던 아카시꽃 개화가 시작될 텐데요. 이번 시즌에도 건강한 꿀벌들과 함께 맑고 좋은 꿀을 많이 수확하시길 바랍니다.